제목은요. 문틈의 빨간 눈. 무섭다. 이건 제목이 아주 뭐. 늦은 밤. 혼자 방에서 자고 있었던 미영 씨는 쎄한 기분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살짝 열린 방문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문 틈으로 아주 커다랗고 새빨간 눈알. 눈이 왜? 당장이라도 뛰어들어올 듯 살기 어린 눈이 어린 미영 씨를 노려보고 있었던 거죠. 엄마야? 엄마 아니야? 하지만 그 눈동자의 주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보, 거기서 뭐해?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그 빨간 눈은 빨갛게 충혈된 엄마의 눈이었던 거예요. 엄마는 왜 이런 기괴한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이었어요. 네 어머니. 아이고 애미야, 집공사 다 끝났으니까 아범이랑 같이 한번 내려와. 오랜만에 식구들 다 모여서 식사나 함께 하자. 에? 그렇게 미영 씨와 엄마는 처음으로 천안의 아빠 고향집을 가게 됩니다. 의미 있네. 큰엄마는 이제 전을 부치시다가 동서, 저 부엌 가서 부침가루 좀 갖다 줘 라고 하셨죠. 그런데 홀로 집에 들어갔던 엄마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뭐 도와주러 온 동네 사람인가 싶어서 그럴 수 있지. 안녕하세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저 서울에서 온 여기 둘째 며느리예요. 이렇게 말을 거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왜? 엄마를 쳐다보는데 그 여자의 두 눈이 완전히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엄마를 죽일 듯이 쏘아보는데 뭔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찡그린 표정을 짓더래요. 뭐야? 그 부엌에 어떤 이상한 여자 못 보셨어요? 이상한 여자? 누구? 그 검은 옷 입고 얼굴이 새하얀 여자요. 그 부엌 안쪽에 있는 것 같던데 못 보셨어요? 아무도 없을래. 빨리 같이 가봐요. 아유 뭐가 있다 그래요. 아유, 아무도 없구만 뭘. 그리고 그날 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그 소리에 엄마는 잠에서 깼죠. 순간적으로 문에서 나는 소리라는 걸 인지를 하고 문 쪽을 바라봤어요. 그 문틈 사이로 새빨갛고 커다란 눈이 방 안을 훔쳐보듯이 뭐를 찾는 것처럼 대굴대굴 눈 안에 굴리고 있더래요. 바로 아까 주방에서 봤던 그 검은 옷의 여자. 달빛에 드러난 그 여자는 빨간 눈을 굴려서 방 안을 막 살펴보더니 갑자기 기쁘다는 듯이 입이 찢어질 정도로 씩 웃더래요. 눈을 떠보니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악몽을
꿈을 꿨나? 하지만 닫아놨던 그 문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문틈이 열려 있었어? 벌어져 있었더래요. 다음날 아침, 악몽보다 더 악몽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여보. 여보 괜찮아? 여보 왜 그래? 심한 몸살 감기에 걸린 사람처럼 덜덜덜덜 엄마가 떨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아? 아이고 얘가 왜 이러냐. 퍼뜩 올라가서 병원부터 가. 그렇게 미영 씨 가족은 서둘러서 서울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엄마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조수석에 힘없이 늘어져 있던 엄마가 여보. 괜찮아? 여보, 얼른 가자. 당신이랑 둘만 있고 싶어. 그래. 가자. 엄마의 이런 낯선 모습에 어린 미영 씨는 섬뜩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엄마의 증상에 대한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엄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됐고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쉬웠네, 이거. 낮에는 기운이 없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다가 밤만 되면 두꺼운 이불을 덮고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눈틈으로 빨간 눈이 보인다고 뭐야.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밤만 되면 미영 씨는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방문 틈에서 노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왜 이게 정말 좀. 며칠 뒤 8살이던 미영 씨는 그만 침대에 소변 실수까지 하게 됩니다. 아, 너무 이제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엄마가 문틈 사이로 지켜보기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또 딴 게 있어요? 뭐 위협행위를 했나? 매일 밤 이 문이 조금씩 더 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럴수록 엄마의 모습은 서서히 더 드러났죠. 엄마가 오른손을 뒷짐지듯이 숨기고 있었는데 뾰족하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살짝 빛나는 게 보였던 거예요. 심각함을 느꼈던 아빠는 곧바로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후로 할머니와 큰엄마가 급하게 미영 씨네 집으로 찾아왔죠. 야, 무섭다. 홍서, 혹시 이 여자 알아? 큰엄마가 보여준 건 아주 오래돼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왜 그래? 이 여자 그 여자예요. 밤마다 절자라고는 그 여자라고요. 홍서, 형님, 이 여자 누구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네, 형님. 왜 이러나? 낡은 사진 속에 새카맣게 긴 머리에 유난히 하얀 얼굴을 한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서 있는 고등학생 시절의 젊은 아빠였죠. 남편. 옛날 뭐 여친인가 봐, 뭐 그런 거. 사실 그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와 한 동네에서 자란 아빠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무속인이셨는데 다른 무속인과는 좀 달랐대요. 왜요? 네. 휘청 반쯤 이렇게 풀린 눈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막 악담을 퍼붓고 다니는 거예요. 저주를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기피 대상이었던 거죠. 그렇지. 아빠의 첫사랑이었던 그 여자를 좋아하던 남자애들이 모두 안 좋은 사고를 당하거나 시름시름 앓게 됐다는 거예요. 공교롭게 또 네. 우연의 일치.
할머니는 혹시나 아빠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셨다고 해요. 무섭지. 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할머니의 선택은 막내 아들의 강제 유학. 당시 서울에서 경찰관으로 일하던 큰아들 집으로 보내기로 하신 거죠. 그렇죠. 아빠는 서울로 올라가기 전날 밤 그 여자를 몰래 만났대요. 정희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대학 입학하면 너 데리러 올게. 같이 서울 가서 살자. 기다릴게. 아, 사랑했구나. 하지만 서울로 떠난 아빠는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서 그 여자와 했던 약속을 서서히 잊어갔죠. 세월이 흘러서 새로운 사랑을 찾은 아빠는 엄마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 여자는 어떻게 귀신이 돼서 엄마의 앞에 나타나게 된 걸까요? 맞아요. 그렇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생계를 위해서 고향인 천안집을 떠나 있는 사이 네. 그 여자가 아빠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아빠의 고향집 근처 나무에 목을 매달고 진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지막 눈길이 머문 곳은 아빠가 떠나고 없던 빈집이었대요. 시름시름 앓고 있던 엄마를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할머니는 용하다는 무당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다고 해요. 무당은 엄마를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무리 옆자리가 탐이 나고 질투하나도 그렇지 왜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다! 엄마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한을 토해내듯이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못 가! 나 혼자서 절대 안 가!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잘못이 없잖여. 제발 살려만다오. 살려만다오. 아이고, 애미야. 하지만 엄마는 나아질 기미도 없이 바닥에 드러놓은 채 고통스럽게 몸을 뒤틀었죠. 밖에서 기다리던 아빠가 안으로 들어온 거죠. 엄마는 아빠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입을 열었죠. 나 데리러 온다고 했었잖아. 꼭 기다려달라고 했었잖아. 난 당신만 믿고 우리가 함께 할 날만 생각하고 있었어. 난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어! 그 순간 아빠는 한참을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약속을 못 지켰어.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을 들은 엄마는 한참을 오열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야 엄마의 빨간 눈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엄마는 그 모든 순간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죠. 와, 빙이네. 어른들은 무당의 마지막 말에 모두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대요. 자기 버리고 가서 그렇게 예쁜 딸 낳았으니 얼마나 미웠을까. 조금만 더 늦었으면 가족들 다 피볼 뻔했어. 어머,